예, 안녕하세요. 바디몬트의 대표 최재석 치료사입니다. 오늘은 뉴만 키네지올로지와 재활운동 네 번째 시간, 몸통과 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재활운동이란 무엇인가? 해부학적, 생리학적, 운동역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감각, 기능 이상을 포함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관리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다. 오늘도 같이 파이팅해서 공부하시죠. 우리 키네지올로지랑 일반적으로 운동, 신체 운동을 역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죠. 재활에서도 쓰고, 물리치료사도 쓰고, 스포츠, 트레이너, 필라테스, 로봇 산업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로봇 산업 요즘에 현대 아틀라스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키네지올로지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해부학적 요소, 생체 역학적 요소, 생리학적 요소, 기타 요소들. 그 중에서 우리 뉴만에서는 어떤 걸 주로 보느냐? 해부학적 요소, 이제 인체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생체 역학적 요소, 그리고 기능적 요소, 운동 사슬이라든지 힘, 패턴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루는 뉴만에서 내용, 골 운동학과 관절 운동학. 골 운동학은 겉에서 뼈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 굴곡신전, 굴곡신전. 관절 운동학은 그 움직이는 관절 속에서의 작은 움직임들, 글라이딩, 스핀, 롤링들의 작은 무브먼트들, 액세서리 무브먼트라는 그런 친구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관절 운동학이다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뉴만 할 때마다 처음에 잠깐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몸통의 뼈입니다. 몸통의 뼈, 우리 이렇게 어깨 거들에서 다 빼고, 골반에서부터 다 빼고, 머리에서부터 이쪽에 뒤에 있는 척추, 흉추죠.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뒤에 있는 엉치라고 해서 천추, 그리고 앞쪽에서의 우리 가슴뼈, 그리고 늑골뼈, 흉골이죠. 늑골. 이렇게까지가 우리 몸통뼈로 뉴만에서는 정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 부분을 몸통뼈대다, 나머지 부분을 팔, 다리, 뼈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쭉 할 건데 사실 머리는 별로 못하겠죠. 이 몸통은 우리 몸의 중심을 유지해주고 체중을 잡아주면서 몸을 유지해주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하냐, 중력선, 이렇게 우리 꼭지돌기에서부터 우리 귓볼 라인이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두 번째 엉치뼈, 두 번째 엉치뼈, 고관절, 무릎 관절의 살짝 앞에, 그리고 발목 관절에서의 살짝 앞쪽으로 체중이 원래 살짝 발목보다 살짝 앞으로 쏠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아리를 많이 쓰게 되죠. 발목으로 정확히 체중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발목으로 정확히 체중이 떨어지면은 조금 후면이거든요. 좀 후면이죠. 그럼 뒤로 넘어가겠죠. 우리는 살짝 앞쪽으로. 왜? 눈이 앞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팔이 앞으로는 다 뻗어지지만 뒤로는 안 뻗어지죠. 앞이 조금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눈도 앞에 있고 팔도 앞으로 뻗기 쉬워요. 그래서 체중이 살짝 앞으로 있어야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덜 다치니까.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체중을 우리가 운동할 때 뒤꿈치에 주는 경우들, 저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뒤꿈치를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체중이 앞에 이것보다 너무 앞으로, 특히 발가락까지 쏠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뒤로 하는 훈련을 중간중간 하는 거지. 왜? 여기를 맞추려고 뒤로 있는 훈련을 해서 맞춰야지 이 정도까지 겨우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발목보다 살짝 더 앞에 무게선이 있고, 중력선이 있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뭘 쓴다? 종아리 근육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쓸 수밖에 없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항중력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세는 살짝 안티를 틸팅 해서 전말이죠. 정상 굴고 허리 쪽에 전말이 살짝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스프링 역할을 하게, S자를 쓰면서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체중에 그 충격을 흡수하고 이상적인 자세를 있는 거고, 흔히 있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빠지거나 이상한 자세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 자세는 요것이다. 중력선에 따라서 이쁘게 쓰면 좋다. 그런데
세상에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거지. 이미 허리가 등이 목이 일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전만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그거 나름대로 근육의 밸런스라면은 밸런스 망가진 거라면은 맞춰주는 게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뼈가 퇴행이 와서 막 무릎뼈가 돌아가서 이미 뼈 구조 자체가 문제. 척추가 퇴행돼 가지고 이미 휘어서 더 이상 못 고치고 측만증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그거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맞추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구조적인 문제, 뼈 관절인데 그 디스크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은 기능적인 문제, 근육적인 문제만 있다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이상적인 자세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뼈죠. 머리뼈. 우리 봉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상봉합이 있고요. 이렇게 봉합들이 있고요. 그래서 애기들 처음에 엑스레이 보면 얘가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인도 찍으면은 이 티가 좀 나. 여기 특히 MRI 같은 거 찍으면 이제 티가 살짝 나거든요. CT라든지 MRI 찍으면은 엑스레이에서는 잘 모르고요. CT랑 MRI 찍으면 이렇게 봉합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뼈가 붙어 있는 거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앞에서도 흉골 가슴뼈. 그래서 우리 여기 요쪽 좀 많이 아파하시죠, 우리. 몸 그 칼날 돌기 이쪽에 이제 좀 아파하시는데 복근 땡기면서 염증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 좀 아파하시거나 아니면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슴 안쪽에 그게 어디 좀 많이 아프냐면은 이쪽에 늑골과 연골 늑골이 연골이 처음에 붙어 있어요. 여기 늑골 연골이라 하거든요. 여기까지를 늑골 뼈가 있으면은 늑골 뼈가 여기까지 있고 늑골뼈 여기서도 혹시 보이나? 여기 지금 여러분 살짝 보이나요? 하얗게 있는 게 더 확대가 안 되네. 하얗게 있는 게 늑골이고 살짝 진한 게 늑골 연골이에요. 늑골 자체가 바로 이 복장뼈에 붙는 게 아니에요. 가슴뼈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연골로 늑골 연골이라 가지고 잠깐 있거든요. 거기에 생각보다 염증이 좀 많이 나. 언제 많이 나면은 늑골 연골염이라 해서 여러분들 남자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전역모가 있죠. 병장 전역 육군. 그래가지고 제가 의무병으로 여기 있다 이 친구. 저랑 좀 머네요. 보시면은 여기 연골이 있잖아요. 여기 연골 있죠. 살짝 연골 있고 뼈가 있죠. 이 늑골 연골 쪽에서 염증이 잘 나요. 군인들이 잘 나요. 언제 많으냐면은 갑자기 호흡을 많이 할 때. 이등병 얼마나 우리 신입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등병들 얼마나 막 훈련하는데 막 잘 못하는 거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막 이런 거 막 위에서 갈구지는 않지. 요즘에도 갈구긴 하죠. 안 갈굴 수는 없지만 왜냐면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총 쏴야 될 거 아니야. 총 쏘는데 총 쏴라 총 들고 뛰어야 되는데 총 놓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갈군다. 암튼 그래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호흡을 많이 하고 그럼 늑골이 막 들렸다 내렸다 하면 늑골이 갑자기 많이 움직이죠.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움직여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얘가 벌어졌다 붙었다 벌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마찰 생기면서 염증이 잘 나요. 늑골 연골염이라고요. 군인들 특히 이등병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에 이등병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늑골 연골염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군대에서는 엄청 흔해요. 근데 사회에서는 잘 몰라. 그래서 사회에서 모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 사람들이 뭐 화병인지 알고 뭐 죽을 병인지 알고 뭐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이 많이 힘들어 봤거든요. 내 심장 고주파로 지져도 봤어. 심장 타들어가는 느낌도 받았는데 여러분 내장기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게 올 수가 없어요. 감각세포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감각신경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장기에 아픈 거는 그 속에서부터 깊은 뻐근하거나 적당한 그렇게 막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고 이거는 생각보다 꽤 많이 아파요. 늑골 연골염은. 그래서 잘 모른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분들 운동을 오랜만에 하는 처음 하는 회원분들이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힘들다고 그래요. 어떤 거 할 때 푸시업이라든지 가슴 운동 같은 거 많이 할 때 아니면 숨차기 운동했을 때 그럴 때
그런 한 2, 3일 정도 뒤에 또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 뒤에 증상이 나오면은 늑골 연골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가지고 한번 이거 뭐 정형외과 가면은 정형외과 내과에서도 하긴 하는데 정형외과에서도 하는데 사실 의사들도 잘 몰라. 찍어보자고 하는데 잘 몰라. 왜냐하면 그 젊은 남자 의사분들은 알아요. 젊은 남자 의사분들은 군대를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생겼다 하면은 늑골 연골염일 확률이 또는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놀래서 통증이 왔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비뼈는 어디 붙어 있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쪽에 흉추에 붙어 있고 연골로 흉골에 붙어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린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척추가 있죠. 척추가. 우리 몸통에서 척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로 해서 이렇게 각도들로 굴곡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완충 작용하고 살짝 튀어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회전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척추뼈와 관절이 있다. 그래서 경추부터 볼게요. 경추, 와우. 이렇게 7개 해보죠. 경추는 7개, 웬만하면 7개, 거의 대부분 7개.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그리고 요추는 5개, 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고 6개일 때도 있고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경추는 웬만하면 7개다. 요추는 바뀌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7표 1, 2, 3, 4, 5, 6, 7 다른 애들은 이름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이름이 없는데 경추 1번과 2번만 이름이 있습니다. 경추 1번 아틀라스, 고대신 아틀라스,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 우리 뭘 들고 있죠? 머리통을 들고 있는 아틀라스. 들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다? 받쳐주려고 요렇게 넓적하게 있다. 머리를 받쳐주니까 넓적하게 해서 관절면도 넓적하다. 머리를 이렇게 두개골을 받쳐야 되니까 넓적하고 이렇게 넓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절, 두 번째 뼈, C2, 엑시스입니다. 엑시스 축, 엑시스죠. 이 축입니다. 이렇게 축, 치아돌기라 해가지고 축이 있습니다. 축을 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머리가 뱅글뱅글 해서 우리 몸통에서 우리 척추에서 회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아틀라스. 그래서 여기 치아 돌기로 해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서 죽으면 이게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그 엑시스의 치아돌기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골절되는 치아돌기 골절이 간혹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움직이는 거 목 과도하게 하다가 아니면은 도수 치료하다가 그래서 도수치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수치료 웬만하면 안 다쳐. 웬만하면 안 다치는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이 2번 엑시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 뭐 뉴스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부러졌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일반적으로 뭔가 상해 넘어져서 머리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운동 과도하게 할 때 다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언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 그래서 두 번째 모양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아틀라스 모양, 두 번째 엑시스 모양 하면서 점점 C3, 4, 5, 6, 7 갑니다. 가면서부터 점점 모가 뒤로 빠져요. 뒤에 있는 SP 스파이널 프로세스 다시 돌기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죠. 뒤로 나오겠죠. 나오고 그리고 버테브럴 바디라 해가지고 몸통이 굉장히 작았다가 점점 커져요. 뒤로 가면 더 커져. 소라식 가면 흉추 가면 더 커지고 룸바 허리뼈 가면 더 커져요. 왜? 체중을 버티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바디가 작아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척추를 버텨주는 뼈거든요. 척추를 뻗주는 요 몸통.
예, 바디라 그래요. 바디. 버테브라 바디라고 하는데 바디가 좀 작아도 돼요. 머리뼈만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체중들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디가 두꺼워야지 체중을 버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SP, TP도 쬐끄맣게 있죠. 뒤에 가면 TP가 조금 더 커지고 그러는데 네, 왔다 갔다 해요. 커지기도 하고 뭐 작아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대각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갈비뼈가 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리고 옆에 있는 신경 혈관들 지나가는 거 여기 구멍 큰 게 있죠. 여기에 척수가 지나가죠. 여길로 척수들 지나갑니다. 뇌척수액과 함께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다. 예, 이쪽에는 우리가 그래서 척추관이라고요. 이쪽은 이제 혈관들, 가로구멍 이런 데 혈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나가고요. 혈관들이 주로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흉추. 흉추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갈비뼈가 붙어요. 여기까지가 흉추고 요게 지금 이 라인이 갈비뼈죠. 갈비뼈가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갈비뼈 이렇게 립 붙거든요. 그래서 흉추의 특이점은 갈비뼈가 붙는다. 갈비뼈가 붙는다. 아까보다 바디가 굉장히 두꺼워졌죠. 바디가 두꺼워지고 모양이 좀 돌기가 많아. 뭔가 뾰족뾰족한 게 많아. 왜 많아야 돼? 관절을 이뤄야 되거든. 누구랑? 갈비뼈랑 관절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돌기들이 좀 여기저기 관절면들이 있다. 예. 흉추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조금 적습니다. 갈비뼈가 붙어 있어서 그럼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가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그렇게 막 체중을 엄청 많이 받지도 않고 적당히 움직임도 나오고 흉추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흉추가 문제되는 거는 그거 있어요. 흉추가 문제될 때는 갑작스럽게 운동해서 흉추의 마지막 부분, 흉추의 11번째, 12번째 애들이 그 압박골절이 나이가 들면 압박골절이 좀 받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해보시면은 아까 전에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으니까 가장 위쪽에 어디냐 여기 좀 널쩍한 거 아틀라스 밑으로 경추 점점점 넓어지죠. 예, 점점점 넓어지는. 야, 이렇게 돌아가 있니? 예, 넓어져 있는 거. 그리고 옆으로 아까 얘기했던 빨간 거 이렇게 구멍에 이거 보이나? 이거 보인다. 이 구멍 살짝 보이죠? 아까 옆에 구멍이 있었죠, 하나씩. 거기에 이제 혈관 지나가고 있고요. 뒤로 신경 나오고 있고요. 신경 이렇게 살짝 대각선이죠, 뒤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신경들 나오는 거랑 뒤쪽이 이제 돌기 이게 뭐다? SP 극돌기 옆으로 있는 게 TP 횡돌기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너 다시 뒤에 있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언제 많이 그러냐면은 뭔가 꿍 찍을 때, 넘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서도 가끔씩 그래. 버스 같은 경우보다는 승용차 같은 거에 좀 이제 옛날 거 바운스 좀 잘 된 서스펜션 좀 안 좋은 거에서 방지턱을 쿵 하거나 할 때 가끔씩 흉추 마지막 부분이 압박골절 되는 경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예, 그것 빼고는 특별하게 웬만하면 잘 다치지 않고 가끔씩 이제 황색인대 고라증이라 가지고 여기 앞쪽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황색인대가 여기 사이로 척수신경 바로 뒤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뼈 쪽으로. 예, 어디냐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딱 여기 부분으로 황색인대가 지나가는데 인대 지금 여기 안 보이네. 예. 황색인대 뒤세로인데 이쪽 라인 여기 아닌데 앞쪽인데 황색인대가 지금 여기 안 보이는구나. 예,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쪽에 황색인대 고라증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흉추에 좀 잘 생기긴 해요. 그 두 가지 질환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흉추. 근데 그 두 개가 둘 다 희귀해요. 웬만하면 잘 안 생겨. 그래서 흉추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다. 요추가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요추에 우리 뭐 디스크 이런 거 많이 파열되니까. 그래서 요추는 바디가 굉장히 아까 두껍습니다. L1에서 L3, 4, 5까지 가면은 많이 두꺼워지죠. 그리고 돌기들이 조금 점점 옆으로 가면서 모양들이 애들도 두꺼워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인대들 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요한 거는 얘는 좀 뭔가 면이 세로죠. 어떤 모양이냐면은 위쪽이 조금 더 안쪽에 있고 아래쪽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위쪽이 안쪽에 있고 아래쪽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얘 주 기능은 뭐죠? 굴곡과 신전이다. 옆으로 가는 것도 조금은 갈 수 있어. 조금은 갈 수 있는데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돼.
얘는 굴곡과 신전밖에 안 돼. 그래서 허리는 회전을 하면 안 돼요. 허리는 봐봐, 이렇게 세로로 있잖아. 관절면이 봐봐, 이 세로로 이렇게 있는데 얘는 굴곡과 신전이 굴곡 신전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회전시키려고 하면은 아이고 안돼 회전이 아파 이렇게 딱 찝힌단 말이에요. 회전하면은 되게 아프다. 회전하면은 관절이 이렇게 찝혀요. 부딪혀서 안 가. 관절면이 세로라서. 얘는 봐봐, 얘는 이렇게 돌아가잖아. 샹 슝 샤샤샥 왜 관절면이 대각선으로 있거든요.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관절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옆으로도 잘 회전돼서 이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요추는 관절면이 세로라서 굴곡과 신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골프하거나 뭐 할 때 회전 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흉추 회전이 굉장히 가동성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고관절의 회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는 관절이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기 있는 요추에 여기 있는 횡돌기가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는 각도가 조금 달라진다. 예, 뭐 나이가 한 12살 넘어서 2차 성징 마치면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차 뭐 아주 어렸을 때랑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랑 각도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게 좀 더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체중을 점점 다니까. 어렸을 때는 체중을 허리에 안 닿잖아요. 근데 체중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가 조금 더 가지 뻗듯이 옆으로 뻗으면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뼈의 변형, 이상한 변질은 아니고 이상한 건 아니고 변형, 어디 적응한다고 하는 게 좀 더 표현이 맞겠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뼈의 모양이 바뀌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뼈는 뭐죠? 엉치뼈죠. 엉치뼈랑 꼬리뼈. 그래서 이 엉치뼈, 우리 세이크룸에서 나중에 이제 골반뼈랑 붙을 관절이 옆쪽이죠. 여기 이 관절면이죠. 여기가 좀 이따 골반이랑 같이 붙을 겁니다. 예, 다음에는 몸통뼈의 움직임입니다. 몸통뼈는 어떻게 움직일까? 아까 전에 이렇게 휘어있는 몸통, 이렇게 굴곡신전 있죠. 몸통뼈는 이렇게 척추뼈는 굉장히 잘 움직여요. 다 움직여.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다 있죠. 예, 썰컴덕션 빼고 다 해. 썰컴덕션도 하려면 할 수 있긴 하지. 얘도 이렇게 썰컴덕션이 뭐 될 수는, 이렇게 목으로 옛날에 맷돌 맷돌 있던데. 맷돌춤이라고 하나요? 저는 안 되는데, 예. 기능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웬만한 건 다 된다. 굴곡과 신전, 라테랄, 그리고 로테이션, 예, 다 됩니다.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예, 굉장히 좋죠? 거기서 어떻게? 밑에서 뼈랑 뼈 사이의 디스크가 그 움직임에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더 길게 넓게 만들면서 굉장히 잘 움직여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인대들이 탁 잡아가지고 안정성은 있고, 인대들이 잡아서 안정성은 있고, 디스크가 있어서 움직임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게 척추다. 그래서 목 같은 경우 굴곡 샤샤샤, 슬라이딩. 목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와 함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은 이제 이렇게 볼 앤 소켓 조인트처럼 슬라이딩과 롤링이 반대로 가죠. 그래서 제자리 움직이는 뭐가 된다? 스피드 된다. 어깨 관절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손목 발목도 그렇고 이렇게 볼 앤 소켓 관절은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슬라이딩이 앞으로 가고 롤링이 뒤로 가야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머리통이 끄덕끄덕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핀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거 빼고 목뼈만 봤을 때 목뼈끼리의 움직임은 그냥 슬라이딩, 스르르 미끄러져요.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스르르 각도가 나와가지고 스르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까딱까딱 지금 첫 번째 경추는 안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굴곡, 그리고 신전 짜자작 차자작 뒤에 극돌기가 붙죠. 그리고 다시 굴곡 짜자자자작 벌어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돌아가, 했습니다. 그렇게 척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굴곡에서도 얘도 똑같이 굴곡 신전 전부 다 머리에만 반대로 움직이고, 슬라이딩, 롤링. 얘는 롤링이 없죠. 그냥 미끄러지는 거라서 슬라이딩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회전하기 전에 방금 굴곡과 신전을 얘기했는데, 굴곡과 신전이 목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이게 상부 경추랑 하부 경추로 우리가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상부 경추랑 하부 경추가 둘 다 움직이면은 요 모양이 나오고요. 둘 다 익스텐션, 신전, 둘 다 플렉션 되면 요 모양이 나오고요. 요거는 뭘까요? 하부 경추는 플렉션, 그리고 상부 경추는 익스텐션. 뭐라 그러죠? 거북목입니다. 그래서 거북목. 그래서 거북목을 없애려고 반대로 턱을 아이고 어디 가니 죄송해요. 예, 그래서 너무 뒤로 갔다, 잘못 움직였다. 그래서 상부 경추랑 하부 경추를 반대로 움직이는 요거 턱 당기기를 가끔 시키죠. 턱 당기기. 그런데 거북목을 없애려다가 잘못하면 일자목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사실 이게 맞는 운동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원래 사실은 맞는 운동이에요. 선생님 턱 당기기 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일자목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최근에 거북목이 거의 없어요. 거북목 보기가 힘들어. 거북목 보기가 힘들고 거의 다 일자목인데 대각선으로 있는 일자목이라고요. 그래서 이 턱 당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거북목에는 턱 당기기. 근데 요즘에 거북목 턱 당기기 하면 안 돼요라고 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거북목이 턱 당기기 다 했는데 왜 요즘에 안 될까? 예,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아니거든. 이론상으로 맞는 거거든. 원래 거북목은 턱 당기기가 많아요. 예, 밑에가 굴곡됐으니까 피는 게 맞고요. 위에가 익스텐션 됐으니까 굴곡하는 게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데 문제는 이걸 과도하게 한다고 금방 변형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면은 처음부터 일자목이었던 거야. 몰랐던 거지.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끝에도 익스텐션이 없던 거야. 밑에도 굴곡이고 위에도 굴곡이야. 그래서 일자로 그냥 일자목이었던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조금 그렇고 일자목이거든요. 맨날 고개 숙여서 도시로 하다 보니까 맨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근데 저는 핸드폰을 엎드려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수치로 하면 하루 종일 밑으로 숙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목이에요. 좀 대각선으로 있는 일자목. 근데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있는 일자목인데 그 대각선으로 서 있는 일자목을 거북목으로 착각하고 이 운동을 시키니까 일자목이 심해지고 잘못되는 거지. 진짜 거북목한테는 이거 하면 효과 좋아요. 좋습니다. 굴곡 잘 나오고 목도 정렬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실제 거북목 보기가 쉽지 않고요. 실제 거북목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50대가 넘어야 돼.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거북목들이 있어요. 옛날에 사무직을 미친 듯이 많이 했던 사람들.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컴퓨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붙어있던 사람들은 거북목. 지금 사실 50대도 힘들어. 50대 중후반 넘어야 돼. 지금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으니까 50대 중반은 넘어야 돼. 60대 분들은 좀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은 거북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일자목이 많습니다. 왜? 우리 현대인은 핸드폰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일자목이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아무튼 거북목이 죄송해요. 거기서부터 왜 두 개가 상부 경추랑 하부 경추가 둘이 문제가 됐냐? 그거는 이런 근육 때문에 그래요. 네, 뭐죠? 흉쇄 유돌근이죠. 흉쇄 유돌근이 왜요? 흉쇄 유돌근이 한 번에 여러 관절을 지나요. 좀 이따 뒤쪽에 저 뒤로 가면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들이 있는데 어떤 근육들? 요런 근육들은 관절을 한두 개밖에 안 잡아. 관절을 한두 개밖에 안 잡으니까 안정성 근육이라 그래요. 얘를 멀티피더스라든지 로테러트라든지 걔네들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하나에서 많아야 두 개 잡아요. 정말 많으면 세 개까지 잡는데 세 개의 관절을 지나서 잡는 거죠. 그렇게 잡는데 얘네들 보통 짧게 해서 하나씩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개를 잡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기립근도 그래. 척추 기립근의 장肋근, 최장근 이런 애들, 걔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여기에 운동성, 가동성이 제일 많은 부분이 목에서 나오는 어떤 거 흉쇄 유돌근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잡으니까 관절이 그 속에서 여러 관절이 그 속에서 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얘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관절이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하나 잡아주면 그 하나하나 익스텐션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잡아줘가지고 이거 또 죄송해요. 이게 연속으로 그랬네. 어디 갔냐. 이렇게 하나하나 잡으면은 얘네들이 하나하나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은 거 멀티피더스라든지 작은 것들은 그런 애들은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개의 관절을 잡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 시작점과 끝점이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흉추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부분, 여기 붙어있는 부분과 흉추들과 그리고 이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오리진과 인설션이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육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효율적으로 그냥 최대한 빨리 저항은 있고 이쪽에 뒤쪽에서는 저항이 있고 얘는 당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이완시켜주고 근데 얘는 뭐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은 사실 흉쇄유돌근의 스트레칭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완만 시켜주고 근데 제자리 잡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흉쇄유돌근은 스트레칭이 좀 쉽지는 않죠. 그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얘가 촤차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로테이션 굉장히 잘 일어나는 부분. 여기 혈관 있다. 척추 동맥이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확확 하다 보면은 척추 동맥이 확확 꺾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확 가는 수가 있어요. 다음 생으로 봐요.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그러면은 C1 이쪽에서 C1 조인트 매니플레이션 하는 물리치료사분들 좀 그래 나는 안 해.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 근데 이거를 뭐 테스트 한다고 무슨 테스트 있는데 이 테스트 이름 까먹었다 해서 이거를 C1을 확 돌려가지고 누르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척추동맥이 어딘가 찝혀 있거나 약한지 확인하는 걸 하는데 저도 옛날에 C1 교정을 저도 잠깐 하다가 잠깐 제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저도 이렇게 물리치료사 연차 좀 낮을 때 처음에 사실 했던 게 나는 효과가 좋아서 한 것보다는 퍼포먼스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치료사들도 매니플레이션 이제 스러스트라고 하죠. 카르프레틱 기법 그거를 이제 우두둑 하는 거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죠. 왜? 옛날에는 마사지 위주의 치료하고 운동 위주로 하면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뭔가 도치료 받은 것 같지 않고 우두둑 해야지 뭔가 쇼맨십이 있어야지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소리를 몇 개 냈구나. 저는 막 그 목뼈를 하나씩 소리했어요. 똑깍똑똑똑똑 해서 이렇게 이쪽에 여기 튀어나온 부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어디냐? 귀에서 귓볼 살짝 아래쪽에서 밑에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쪽 라인이 만지면은 C1 자리예요. 이걸 자꾸 빡 돌리면은 빡 소리가 나요. 큰 소리 나거든요.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안 하죠. 저 매니플레이션 아예 안 한 지가 한 3, 4년을 넘었어요. 아예 안 해요. 환자분들이 원하지도 않고 제 환자분들은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목을 만지면 저 그거 우두둑 저는 못해요라고 먼저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언정 저는 3년 동안에 지금까지 매니플레이션을 우리 병원 선생님들 교육해 줄 때 이런 게 있다 정도 할 때만 알려줬지 환자한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 등 우두둑 하는 거나 어쩌다 한 번씩 등뼈 정도, 등은 되게 안전하거든요. 시원하고 해주는 거지. 왜? 요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거 다치는 경우는 적어요. 척추동맥 다치는 경우는 적기는 하고요. 가장 큰 문제, 우두둑의 문제는 여기는 움직이는 관절에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근육이 막거든요. 근육이 막은 상태, 좀 긴장된 상태에서 이걸 확 돌릴 때 그때 그걸 저항하려고 힘을 준 상태에서 강제로 움직이니까 힘줄염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육이 놀래요. 쉽게 말해서 근육이 놀래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마사지로 그리고 운동 움직여가지고 슬슬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렇지만 제가 매니플레이션을 엄청 제가 이렇게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지만 잘 쓰면 좋은 기법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효과 있고 잘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매니플레이션을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아니고 그 전문 학회에서 카이로프랙터 닥터 그분들도 그 학과 과정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걸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웬만한 선생님들이 그 꼴랑 몇 시간 많이 들어봤자 꼴랑 100시간 200시간 꼴랑 그거 듣고서는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 신경들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가 벌어지고 모이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몰라도 경추에서는 문제되는 게 일반적으로 경추의 문제에서 허리 말고 경추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신경 나오는 골목 여기에 뼈가 칼슘이 침착되면서 이게 좁아져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좁아져 있을 때 그럴 때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경추에서 협착증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협착증이 경추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여기 좀 나오는 신경관 나오는 길목에서 등뼈랑 요추 있죠. 등뼈랑 요추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하면은 최대 각도가 85도 정도 플렉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1, 2 해가지고 쫙쫙쫙 얘네들도 쫙쫙쫙 슬라이드 쫙쫙쫙 가져주고 굴곡
익스텐션 신전 같은 게 35도밖에 좀 안 되죠. 뒤로 화가닥 제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뒤로 화가닥 제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고관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척추가 꺾이는 거는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등뼈 보면은 뭐 거의 일자로 되죠. 예. 엄청 뒤로 제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등뼈. 예. 걔들끼리 돌기들끼리 부딪히거든요. 이쪽에 극돌기들끼리.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비뼈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흉추가 익스텐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익스텐션을 강제로 만들었어요. 일자 평평등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평평등이 잘 생길 수밖에 없긴 해. 우리 목 뻐근하고 어깨 뻐근하고 뒤로 제끼잖아요. 뒤로 제낄 때 척추 길이끔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평평등이 잘 생길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등 굉장히 뻐근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평평증 된 다음에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굴곡을 만들어주기가. 왜냐하면 이거 몸통을 플렉션 해야 되거든요. 몸통을 플렉션 해서 이거를 다시 굴곡을, 등뼈의 굴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유명 교수님께서 이게 굴곡하면 이게 허리 다 터진다 해가지고, 이게 굴곡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다고 제가 이딴 식으로 굴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리뼈 좀 바닥에서 굴곡은 저도 안 시킵니다. 당연하죠. 근데 서서 어느 정도 굴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서서 손을 짚고 앞을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서가지고 플랭크 자세 같은 거 있잖아. 하다못해 플랭크 자세 같은 거라면서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해서 복근으로 구부러 줘요. 복근으로 구부러 주면서 하면은 뒤에 이제 허리에 디스크 손상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거든요. 그래도 이제 굴곡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저한테 진짜 많이 와요. 이게 허리 그러니까 손으로 몸통을 숙여서 화장실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 똥도 못 닦아서 와. 예. 양말도 못 갈아 신어요. 양말도 갈아 신지도 못하고 화장실 뒤처리도 못해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해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몸 숙이면 큰일 난다. 허리 맨날 피고 있다가 제가 다 몸통 숙여드려서 보냅니다. 몸통 숙인다고 디스크가 그렇게 쉽게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디스크 쉽게 손상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러분들 손가락 꺾어봐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엄지손가락 잘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팔꿈치 잘 꺾이고 무릎 뺑니 있고 측만증 좀 있고 이런 사람들 디스크 손상 잘 오죠. 왜? 유전적으로 연부 조직이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 느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대성 조직이 좀 느슨한 사람들. 근데 이게 섬유륜 태라고 해가지고 디스크도 조금 섬유륜, 인대성 조직 비슷하거든요. 걔네들도 다 느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좀 손상이 좀 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 디스크 손상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이 의자 같은 데 있죠. 이 의자에 어렸을 때부터 양반다리하고 앉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의자는 좀 이따 이렇게 뭐 보시겠지만 90해서 앉는 거죠.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양반다리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반다리 안 좋아. 바닥에 앉지 마시고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예.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로테이션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데 흉추 로테이션이 조금 더 나오고 요추는 거의 안 나온다. 뭐 지금 그 로테이션이 뭐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흉추나 조금 움직이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외측 라테럴 플렉션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굴곡 같은 경우, 굴곡 깡패죠. 경추가 거의 깡패의 움직임에서 경추의 움직임 가장 많고요. 굴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좀 많이 굴곡이 되죠. 허리 굴곡 좀 많이 되고 편이라든지 굴곡이 허리 좀 많이 움직이고, 등뼈는 이제 요추에 가까워지면 좀 많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축회전은 거의 대부분 이제 C2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엄청 많이 움직이죠. 예, 흉추가 조금 움직이고 요추는 거의 없죠. 이러니까 우리 허리는 회전을 시키지 말자. 우리 허리는 경찰한테 메스를 들고 수술을 시키지 말자.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지. 환자를 잡으면 죽겠죠. 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다. 그리고 관절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경추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뭔가 관절면 대각선으로 있어서 회전 같은 게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요추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이 조금 더 수직으로 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관절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조금 다르다 정도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좀 너무 과도하게 나온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뇌성마비 같은 친구들 있죠. 뇌성마비 같은 친구들 몸통 안정성 근육 같은 게 약간 허리 과도하게 꺾이죠. 이렇게 확 꺾이는 거. 앞에서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대성 조직이 좀 약하거나 하면은 측만증 같은 것도 잘 생기고, 자세 문제도 있어요. 자세 문제도 있는데 인대성 조직 자체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대 조직이 좀 약하면 측만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근육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지만
인대 옆에서 잡아주는 뭐 주위에 잡아주는 인대 조직이 약하면 당연히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서 커브 각도 이렇게 있죠. 각도를 해가지고 측만증 각도 재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휘어 있죠. 예. 제 환자 중에도 그런데 그거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휘어 있어도 제 환자분이 진짜 이렇게 휘어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안 아파요. 휘는 과정에서는 아파요. 휘는 과정에서는 관절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디스크 손상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줄이라든지 인대 조직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파요. 근데 그게 고착화 된 상태에서도 아파서 저한테 왔죠.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60 후반인가 70이 넘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 도수 치료 받고 안 아파요. 이게 내가 도수 치료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구조적인 문제는 고착화되면은 끝나면은 그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은 통증 자체는 사라져요. 구조를 우리가 갑자기 좋게 변형시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휘어있는 이 구조를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젊은 사람 나름이지. 이게 한 20대까지는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좀 되는데 한 50대, 60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뼈가 자라나. 뼈가 자라서 여기 넓어져 있는 부위를 더 막아요. 이렇게 휘어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운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 자체가 뼈가 자라나서 그 공간을 채워버려. 골극 자라나고 그러면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없게,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없게 그냥 막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운동을 하면은 기능적인 문제를 없애주면은 구조에서 염증되는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통증에서 주로 나오는 통증, 근골격 통증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서 주로 나온다고요? 근육과 힘줄에서 근골격 통증 대부분이 관절염보다는 그 관절에 붙어있는 엘보라든지 삼두근 건염이라든지 여기 손목 터널 주근에 이제 손목 터널 주근보다 힘줄염이라든지 그 관절보다는 힘줄염이 압도적으로 근골격에 많이 있기 때문에 힙줄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재활, 운동 같이 시켜주고 하면 해줄 수 있다. 제가 신의 손은 아닙니다. 내가 제가 치료를 좀 잘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내가 나를 보고 신의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잘하긴 하겠지만 저는 궁금한 걸 참지 않거든요.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환자 치료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가장 큰 게 저는 내 담당 환자, 내 담당 고객이 치료가 안 되잖아. 잠을 못 자. 왜 저럴까? 왜 안 좋아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치거든요. 10명 고치면 거의 9명 넘게 고친다 보시면 돼요. 지금 안 고쳐지는 분이 한 분이 지금 뒤에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그분은 서울대에서도 안 되고 아산에서도 안 되고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 신경학적인 문제 중에 팬텀 사인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무튼 그분도 치료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몸통과 이제 인대 조직을 보겠습니다. 인대와 조직들. 그래서 여기 인대들이 이렇게 있죠. 몸통 뼈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 인대들이 이렇게 뼈랑 뼈 사이 극돌기, 횡돌기 이런 거 그리고 바디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다 인대들이 이렇게 황색인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황색인대가 이제 이쪽 바디의 조금 뒷면 그리고 척수의 그 신경 이쪽 사이 뼈 돌기 사이 여기에 이렇게 황색인대가 있거든요. 황색인대가 고라증이 좀 잘 생겨요. 황색인대 고라증이 좀 잘 생깁니다. 어디서 아까 얘기했죠? 흉추에서 황색인대 고라증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다. 요추보다 흉추에서 저는 많이 본 건 흉추에서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흉추에서 가장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대랑 뼈 관절 쪽에 힘줄이랑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칼슘이라는 게 침착돼요. 칼슘 침착되면은 골화증 또는 여기 힘줄에서는 뭐가 석회성 건염 그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고칼슘 혈증을 싫어합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비타민 D 필요하죠. 필요한데 비타민 D를 많이 먹을 거면 칼슘제랑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먹을 거면은 그거를 같이 먹어야 돼. K2라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K2라는 영양제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비타민 D는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근데 K2는 그걸 뼈로 보내주는 애예요.
그 기전 주로 하는 애들이라서 나중에 검색해서 좀 부모님 좀 사서 드시고 여러분들 좀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영양 굉장히 중요한데 고칼슘혈증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좀 쥐약이에요. 힘줄염 생기다가 석회성 건염 생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세기인대 변형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열되고 외상되고 갑자기 조금 괜찮다 갑자기 확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확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라증 생기거나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긴 하는데, 그리고 마른 사람들은 뒤쪽에서 인대 보이죠. 이쪽에 있는 목덜미 인대 같은 게 고개 숙이면 보입니다. 저처럼 살찐 사람들 안 보이겠죠. 제가 지금 한 5kg 넘게 뺐는데 한 3주 동안에 운동하고 하면서 단식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추 같은 경우는 머리, 뒤통수랑 주위에 인대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예, 머리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여기 저희에 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혈관 있고 뒤통수에도 과도하게 움직이지 마라. 뼈가 휙휙 돌아가면 어떻게? 죽죠. 예, 죽어요. 우두둑하면 죽잖아. 근데 실제로 우두둑하면 웬만하면 시원합니다. 우두둑. 예, 이런 거 소리 내면은 시원하죠. 예, 일시적으로 감각이 차단되면서 시원한 거지. 시원한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뻐근한 감각이 차단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 그런 거 있죠. 마사지 하면은 또 마사지 했을 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 플러스 감각제, 뻐근한 감각 차단되는 거, 이런 느낌인 거지. 예, 엄청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면 이런 게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다? 인대 조직이 있다. 인대 조직 척척척척척, 황색인대 무슨 인대 가로돌기 일개 극돌기인대 엄청 많죠. 인대들 굉장히 목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대도 중요하지만 인대는 사실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디스크죠. 디스크 섬유륜 태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수액과 섬유륜 태가 있어요. 가운데가 우리 속실 해결해가지고 수액이 있는 거고요. 겉에가 테두리, 나무의 테두리처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해가지고 이렇게 섬유륜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섬유륜 태가 찢어져요. 아파 하고 탁 터지거나 벌징돼서 튀어나오거나 찢어지면 염증 나서 터지거나 하면은 염증 튀어나오면 이제 염증이 나거든요. 염증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많이 눌려. 더 많이 눌리면서 어디 뭘 누른다? 여기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된다. 척추신경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어떤 거 감각 문제라든지 운동 문제, 운동신경, 감각신경 누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얘가 여기 수액, 속실 핵에서 이렇게 섬유륜 태가 되게 원래 잘 안 찢어져요. 이 각도가 다른 각도죠. 서로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의 스트레스를 지가 다 먹을 수 있어. 어떤 여러 방향의 스트레스, 중에 사방팔방의 스트레스를 자기들이 다 알아서 먹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터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연부 조직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예, 그런데 그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연부 조직이 약한 사람들이 고관절이 굳어지고 쓸데없이 나쁜 자세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섬유륜 태가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 왜 계속 얘기를 하지? 죄송해요. 여기 아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타다닥 하니까 컴퓨터 인식을 못하고 저렇게 줄이는 것 같아요. 게임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는 게 짱이고. 누워 있는 게 짱이고, 서 있는 거 정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거 앉아 있는 거, 이 정도면 뒤로 누워. 제가 이렇게 앉아요. 일할 때, 업무할 때 제가 이렇게 뒤로 앉거든요. 뒤로 기대가지고. 뒤로 기대서 앉으면은, 누가 그랬어. 유명 교수님께서. 뒤로 기대서 앉지 말라고. 뒤로 기대서 앉아도 좋아요. 대신 뒤로 기대서 앉는데, 허리를 받쳐주면 된다고. 뒤로 기대서 앉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대신 허리를 받쳐줄 수 있도록 의자 등받이 자체가 뒤로 가고 목도 뒤로 받쳐줘서 머리 더 높여주고 팔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내 몸통에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요. 그 세팅을 다 했을 때 좋아요. 세팅이 하나라도 망가지면 망가져요. 오히려 세팅을 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거를 저걸로 해야지 볼 수 있겠다. 어딨냐? 펜으로 잠깐 그려주면 이렇게 보통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골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아유 그지 같다.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이걸 허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허리 힘을 쓴단 말이에요. 허리 쓰면은 뭐가 아파지냐면 허리 근육이 굉장히 아파져요. 그래서 의자를 세워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의자가 살짝 뒤로 넘어갑니다. 살짝 뒤로 넘어가는데 살짝 뒤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돼서 자, 신발 입고 이제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받침에 여기까지 쿠션들이 엉덩이서부터 쿠션이 이렇게 다 받쳐주면은 그러면은 이 색깔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아마 등도 아마 뜨는 사람이 많고요. 아니면 등만 여기는 좀 X자를 해볼게요. 등만 받치는 사람이 있어요. 등만 받치면은 체중이 여기랑 여기 닿겠죠. 근데 허리가 뒤로 엄청 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등만 받치면은. 그럼 이게 허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자를 세우고 등만 받치라는 게 아니라 의자를 뒤로 제끼면은 여기 지금 파란 부분이 뭐냐면은 체중을 지지해 주는데요. 체중을 버텨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OS, 베이스 오브 서포트.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하는 체중 지지면, 면입니다. 체중 지지면이 이렇게 돼서 여기를 체중 지지를 다 하면은 상식적으로 체중 지지를 넓게 하는 게 체중 분산이 잘 될까요? 체중 지지를 조금 하는 게 체중 분산이 잘 될까요? 상식이죠. 그래서 체중 분산을 잘 하려면 넓게 돼야 되는 게 상식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이야기도 야, 우리가 의자를 뒤로 제끼면은 허리의 부담이 적어진다. 예, 우리 여기 서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완화된 이렇게 압력 원반이라는 게 디스크입니다. 예, 원반성 압력에 대해서 뒤로 제끼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대신 의자가 뒤로 제껴져야 된다. 의자가 뒤로 제껴지고 전체가 닿아야 된다. 예, 내 몸만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몸만 뒤로 제껴가지고 등만 받쳐서 허리를 뒤에 플렉션을 만드는 안 되고 허리까지 받쳐주면서 등받이 뒤로 넘어가게 하면은 허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죠. 예, 이거는 과학이라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라서 그렇게 가면 저는 그래서 의자가 그렇게 제껴져 있어요. 제 친구 놓아가지고 누워서 이게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세팅법 알려주면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그쵸.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상태마다 사람에 따라 환경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태마다 상황마다 컨디션마다 그런 거 여러 조건마다 다를 수 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틀린 경우들이 있다. 제가 정답은 아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의심하시고 비판적인 사고로 비관 말고 비판적인 사고로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여기 뒤 수액이 있었죠. 수액에서 쭉 앞으로 여기가 앞이죠. 여기가 바디니까 바디에서 쭉 나오면은 신경을 누를 수 있는데 척수 신경이 앞뿌리와 뒷뿌리가 있습니다. 앞쪽 뿌리, 뒤쪽 뿌리 결국은 이렇게 좀 합쳐지는데 그래서 앞뿌리와 뒷뿌리가 있어요. 앞뿌리는 앞뿌리는 운동신경 영역이고요. 뒷뿌리는 우리 감각신경 영역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조금 다릅니다. 앞뿌리, 뒷뿌리. 그런데 요거까지는 깊이 들어가는 거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뿌리로 나가십니다. 앞뿌리와 뒷뿌리가 있는데 앞뿌리는 운동신경, 뒷뿌리는 감각신경이다. 둘이 다른 거다. 루트 올라가고 내려가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심성 신경이라 그래요. 원심성 신경 멀리 간다. 몸통에서 멀리. 그게 어떤 거죠? 운동신경이고요. 구심성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들어오는 거. 구심성은 뭐다?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신경들로 뻗어 나가는 것들이 앞까지 뒤까지 있다. 신경이 있다. 네. 그리고 뼈의 좀 마지막 부분. 이제 근육이랑 특히 여기 인대들이 잘 못 잡아준 상태로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은 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방 전이증, 전위,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도 하고요.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방 전이증. 척추 분리증은 이 분리된 것만 했을 때 분리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때 분리된 다음에 앞으로 간다면은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고, 인대 조직이 좀 약하면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 예, 아니면 데드리프트 같은 거 과도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좀 생길 수 있겠죠. 예, 이 각도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인대가 좀 잡아주더라도 좀 빡세요. 예, 그래서 근육들이 평소에도 잘 잡아주고, 이 굴곡이 하나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L5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거든요. L5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L4, 3, 2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굴곡이 잘 있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만곡 전만이죠. 이 만곡이 이렇게 굴곡이 잘 있다면은 오버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건데, 위에가 다 일자이면서 일자 허리에다가 이렇게 5번만 꺾여 있다면 5번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는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 굴곡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좋다. 그래서 몸통과 뼈대, 이게 이제 골반이랑 같이 갑니다. 골반이랑 움직임, 우리 골반 움직임, 몸통 굴곡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골반이 같이 내려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우리 몸통 척추도 앞으로 가면은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골반은 앞으로 가지만 몸통이 앞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허리 과도하게 세우는 사람들, 계속 말하지만 허리를 과도하게 세워서 이거를 못 사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허리 진짜 아프신 분들, 예, 허리 너무 아파서 허리 굴곡 자체 할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대신 이거를 과도하게 하면은 또 반대가 있어요. 그 골반이 안 움직여. 이 골반이 햄스트링 너무 짧아서 안 움직이는 분들, 허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디스크 터지겠죠. 그거는 문제. 그거는 문제. 그래서 디스크 손상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햄스트링이 단축되어 있는 분들은 요렇게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대신 요렇게 스트레칭 할 때 저는 여기다가 하나 드려요. 예, 고객님, 요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허리 근육 긴장돼서 아파져요. 팔꿈치를 90도로 접으시고요. 90도 접으시고요. 손 이렇게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뭘 짚어줄까요? 책상을 짚어주세요. 책상을 짚으면은, 그럼 우리가 허리가 편하게 이완되면서, 허리가 편하게 이완돼서 힘을 안 쓰면서 햄스트링을 강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좋죠? 예, 여러분들. 예,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척추기립근 난리 나요. 척추기립근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너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아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환자들도 아픈 거 싫죠. 예, 그래서 팔꿈치를 짚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하면 굉장히 좋다. 여기 굴곡 허리 만들기 되게 좋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도 팔꿈치 똑같이 해서 짚고 하면은 좋다. 그리고 올라올 때 이렇게 그냥 당겨지면서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허리가 먼저 이렇게 허리가 너무 과긴장되어 있는 사람은 올라올 때도 허리부터 올라와. 안타까워. 그러면 진짜 좀 안타깝거든요. 허리만 엄청 써요. 그러니까 24시간 허리를 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누워있을 때도 허리 힘이 안 빠져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야. 누워있을 때 힘이 빠져야 되는데 누워있을 때도 힘이 안 빠져. 뭐만 하면 허리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몸을 숙였다 올라오는 거는 이거고요. 올라오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정답은 아니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대신 우리가 뭔가 물건을 짚고 있을 때, 데드리프트 할 때, 예, 고강도 데드리프트 할 때 우리 이렇게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이미 손상받거나 약한 사람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허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은 아니다. 항상 비판적인 사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세우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허리를 세우면은 디스크가 앞으로 가죠. 그럼 디스크가 뒤로 터지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뒤로 터집니다. 일반적으로 뒤. 그리고 뒤로 터져야 문제가 생겨요. 왜? 뒤에 신경이 있으니까. 앞으로 터지면은 앞에 신경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완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말 실수했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좀 덜 된다. 예, 여기 앞에로 가는 게 수술하기도 더 힘듭니다. 복부 쪽에서 뚫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수술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괜찮게 살아요. 앞으로 이렇게 볼싱이 생기고 하면은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뒤로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이 있으니까, 척추신경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하면은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심부 근육에서 안정적인 힘을 쓴다면은 허리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면은 저는 오케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쓰면 이제 허리 근육통이 올 수 있다. 디스크는 좋을 수 있지만 허리 근육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를 받쳐라. 책상을 어디를 아니면 팔꿈치를 아니면 등을 뭐 허리를 같이 어딘 기대서 힘을 최대한 뺀 상태, 힘을 별로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면 베스트 최고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앞에 아까 전에 힙 플렉서 특히 이제 요근이죠. 장요근 중에 우리 그 일리아쿠스 예스 장요근 요근 요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장요근이죠.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장요근이죠. 장요근에서 요근이 짧아져 있으면은 팔 내렸을 때 과도하게 허리 굴곡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요근이 짧아지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엄청 짧아지는 경우는 좀 적어요. 요근이 짧은 경우보다는 이 골반 앞에 있는 치골근 같은 게 짧아지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치골근은 저는 스트레칭은 오케이 좋다고 봅니다. 치골근 스트레칭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봐요. 근데 이제 장요근, 요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아스 이제 생각나. 일리오소아스라고 하죠. 그래서 소아스 머슬이 단축되는 경우는 사실 좀 적었고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좀 적은 편이었고 소아스 머슬을 해서 전 마사지를 잘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요근을 마사지를 잘 안 하는데 장근은 마사지를 잘해요. 장근은 굳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마사지를 잘 하는데 요근 굳어 있는 데는 언제 많이 굳냐면은 급성 요통이 있을 때 요근이 많이 굳어요. 그때는 제가 손으로 배를 들어가서 이제 마사지를 직접 해줍니다. 그러면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근은 스트레칭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요근 스트레칭 하려면은 복근을 힘을 준 상태로 골반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골반 그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근 스트레칭도 좀 어렵고 마사지만 좀 해주는 편인데 웬만하면 요근도 잘 안 건드립니다. 왜? 요근이 있어야지 이 정상적인 허리의 만곡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걸 강제로 풀어버리면은 이 허리의 정상적인 커브가 소실돼요. 그래서 저는 요근을 좀 잘 안 부는 편이다. 그런데 이제 언제 많이 푸냐면 급성 요통이라든지 급성으로 뭐 아프거나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근을 딱 만지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놀래가지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그런 분들만 마사지로 풀어준다. 평소에는 안 건드린다. 냅두는 게 좋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허리 세우는 것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죠. 허리 세우는 이게 허리 바지 좀 받쳤죠. 허리 바지를 받쳐도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를 받쳤지만 등이 떠 있죠. 목도 떠 있고 이러면은 이 체중을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뒤로 살짝 기대서 여기 제 거도 머리가 여기 닿잖아요. 머리까지 기댈 수 있게 머리까지 등이랑 다 기댈 수 있게 하고 모니터가 뒤에 높거든요. 제 지금 눈높이가 여기예요.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제 지금 이렇게 제 시선이에요. 제 시선 지금 시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 시선이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죠. 카메라 시선이 이렇게입니다. 제 시선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눈이 좀 내려갔죠. 지금 목이 거의 안 움직이죠. 시선 그렇게 하고 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할 때 지금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근데 제가 지금 요거 때문에 불편해서 얘 때문에 사실 불편해. 얘 때문에 불편해서 그렇지 제가 평소에 일할 때는 좀 당겨서 좀 편하게 좀 해볼까? 이제 허리 힘이 쫙 빠지는 게 느껴져요. 허리 힘 빠지는 게 느낀다. 제 각도거든요. 이제 마이크가 좀 멀어져가지고 지금 말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제가 일을 하면은 되게 편하게 일을 합니다. 요거 세우는 것도 뭐 잠깐 일할 때 집중할 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뒤로 기대서 하는 게 좋겠죠. 산모음 좀 오래 볼 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얼굴이 좀 너무 이렇게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랑 같이 하는데 앞으로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골이 골반이랑 같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천골이 골반 쪽과 좀 반대로 움직여요. 뉴테이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포스테리어 틸팅, 골반이 포스테리어 틸팅 하면은 얘는 이제 안테리어 틸팅을 해요. 천골은. 그래서 그걸 뉴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얘가 뉴테이션 또는 그 반대 움직임을 카운터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골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 천장 관절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천골에 뭐가 붙어 있죠? 척추 길이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골반에는 뭐가 붙어 있죠? 이제 허리 근육, 그 허리 사각근이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반대 움직임이 좀 나와서 하는데, 이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 왜냐면 여기가 인대성 조직으로 그 관절 자체가 움직임이 사실 그 사람 손으로 만지기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는 매뉴얼 마사지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매뉴얼 마사지를 주로 메인으로 하면서 서브로 운동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어 보통 오면은 처음 환자가 오면은 한 7대 3에서 8대 2로 매뉴얼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알려주고요. 나중에 거의 퇴사 거의 끝날 때 졸업할 때쯤에는 5대 5에서 4대 6 정도로 운동을 이제 많이 늘리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매뉴얼 마사지 위주로 치료를 해요. 통증 감소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이크롬 쪽도 굉장히 많이 만져요. 허리 통증 환자가 많으니까. 근데 세이크롬을 저는 제 손으로 움직임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이크롬을 움직인다는 느낌을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아마 카이로프래틱 닥터 분들은 좀 만질 수 있겠지만 저처럼 그거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천골의 움직임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제 손으로 만진 것만 보통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눈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저처럼 독한 사람들, 이렇게 신뢰가 적고 믿음이 부족한 자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관절이라서 잘 안 자라는 관절인데, 근데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 관절에서 이렇게 체중이 분산되거든요. 이렇게 척추의 체중이 SI 조인트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SI 조인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큰 게 그거예요. SI 조인트는 언제 많이 큰 문제가 되면은 강직성 척추염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강직성 척추염 SI 조인트 염증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그 내과에서 보통 이제 피 검사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여기 CT를 찍어요. 천장 관절이 좀 이렇게 색깔이 이상해져, 끔해져, 염증 나가지고 끔해지거든요. 그러면 천장 관절을 많이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너무 오래되면은 천장 관절 엉치 통증과 같이 되는, 요즘 젊은 남성들, 20대 초반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통뼈대 힘.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가네요. 좀 바짝바짝 할게요. 그래서 뭐 이 목 쪽에 근육들 많죠. 목들 근육들 굉장히 많이 뻣뻣해지죠. 특히 이제 후두 하근의 근육이 굉장히 다양하죠. 후두 하근의 여기 뒤통수 아래쪽에. 그래서 이 뒤통수 아래쪽에 우리가 땅콩볼이라든지 마사지하면은 되게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굳어 있거든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가 신경이 많아. 지나가는 혈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후두하근을 마사지. 목 근육도 그래요. 목 근육도 마사지를 많이 하면은, 저도 그러는데 여기가 그 교감신경 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입니다. 이론이 많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 개 주는데, 첫 번째 근육통이 과도하게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센서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확 올라오는 거 있고요. 그 혈관들 지나가요. 혈관들 많이 지나가는데 근육이 마사지를 하면은, 운동하러 마사지하면은 근육이 손상받으면서 혈액을 머금어요. 펌핑된다고 표현하죠. 펌핑되면서 혈관을 압박해요. 혈관이 문제가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라든지 주위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뇌압이 높아진다거나, 아니 목이 뻐근해서 그 뭔가 목 쪽에서부터 뭔가 기분 나쁘게 뻐근하면서 뇌압 높아지고 두통 같은 거 오거나, 그렇게 해서 아파질 수 있고요. 교감신경 문제 얘기했죠. 혈관 문제 얘기했죠. 그래서 힘줄염들도 약해서 얘네들 힘줄염들도 좀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런 문제들로 목에 대한 마사지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런 여러 증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도주 치료에서 목을 푼다거나 아니면은 목 관련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고객님이 초기에 그런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 고시해야 된다. 사전 고지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서, 고객님 오늘 저희가 목 마사지를 많이 굳어 있어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 미세 손상이 되면서 거기 혈액 순환이 좀 많이 되면서 혈관이라든지 신경 압박들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보통 짧으면 2~3시간, 길면은 반나절 정도. 가장 좋은 거는 사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요. 대부분. 그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혹시라도 됐다면 고객님 지금 돌려보세요. 숙였다 해보세요. 지금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대신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과도하게 운동 많이 하지 마시고 아프다고 더 풀지 마시고 좀 쉬어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휴식,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너무 힘들다 하면은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런 진통제를 잠깐 먹어도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은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항상 목 쪽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짧은 근육들과 긴 근육이 있습니다. 짧은 근육과 긴 근육, 멀티피더스라든지 회전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짧은 돌린 회전근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있으면 얘네들은 굉장히 하나하나 세그멘탈별로 이제 세그멘탈 이제 정렬 이게 하나하나 잡아준다면 분절, 세그멘탈 분절이죠. 분절마다 잡아주면은 안정성 근육, 이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게 세그멘탈절로 잡아주는 안정성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강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냥 운동하다 보면은 그냥 따라서 같이 좋아지는 애들이에요. 대신 얘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얘 큰 애들을 너무 과도하게 긴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운동하면 얘네들도 강해지죠. 강해지는데 강해지는 거랑 과도하게 쓸데없이 과긴장시키는 건 좀 달라요. 힘을 뺄 때 빼고 힘을 줄 때 주면 좋아요. 근데 힘을 빼야 될 때 힘이 들어간다면 얘랑 차이가 보이죠. 누가 정상이죠? 얘가 정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어떻고 앉을 때 허리 계속 세우고 있거나, 예. 아니 운동 계속 일 계속 하거나, 그래서 계속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힘을 준다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힘을 계속 준다면, 그럼 얘가 이렇게 막 계속 긴장하겠죠. 그럼 얘가 힘이 안 빠져요. 불을 꺼도 불이 안 꺼져요. 그러는 이 짧은 애가 힘을 쓸 기회를 박탈당해요. 얘가 보조적으로 쓰면서 계속 얘가 조심하면서 같이 써줘야 되는데 얘가 쓸 기회가 사라져. 왜? 여기에 계속 신경이 써이고 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얘를 이완시켜 주는 거죠. 매뉴얼 마사지라든지 폼롤러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스트레칭은 사실 잘 안 돼요. 척추 길이 끄는 스트레칭 좀 잘 안 되는 편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통 마사지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마사지 할 때 대신 조심할 거 뼈 조심하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들 좀 이완시키면서 얘네들 조금씩 강화시키면 또 얘가 다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이완시키고, 얘를 약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를 풀어주고 이완시키면서 적당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약화가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심부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강한 근육들 말고 속에 있는 근육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근 있죠. 직복근, 내복근, 횡복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앞쪽에서 보면 복근들이 있고요. 직복근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죠. 내 복근은 이렇게 안 큰데. 그래서 복근이 있고 옆에 외복근, 횡복근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앞쪽 가장 앞쪽에 이제 뭐죠? 이게 허리거든요. L3다 보니까 앞쪽에 뭐가 지나가죠? 장요근, 요근이 있죠. 소아스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아스 머슬 뒤편에 이제 허리 사각근, 허리 내목근, QL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부터 멀티피더스, 척추의 가장 안쪽이죠. 심부 근육들, 멀티피더스, 로테이터, 얘네들이 같이 있고요. 뒤로 나갈수록 척추 길이근의 일반적인 거, 극근 순서대로 안쪽에서부터 극근, 췌장근, 다혈근이 있죠. 걔네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앞에 운동 같이 여기 쓰는 거, 익스텐션 하는 데는 플렉션 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 소아스 머슬, 소아스 메이저. 그래서 얘가 허리의 굴곡을 유지시켜주는 애가 뒤에 필요하다. 뒤쪽에서 앉아서 잡아주는 애 큐엘 머슬도 중요하다. 복근 운동할 때, 그래서 앞쪽으로 전면으로 쫙 할 때 가슴 근육도 같이 쓰고,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팔을 그냥 힘을 빼고 하기도 하죠. 가슴 근육을 좀 덜 쓰기 위해서. 근데 가슴 근육 좀 써도 되죠. 가슴 근육 좀 쓰면서 복근 앞쪽으로 쓰면서. 근데 사실 요즘에는 윗몸 일으키기, 제가 어제 윗몸 일으키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배랑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윗몸 이렇게 하는데 허리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사실 복근 운동, 어떤 복근 운동이든지 허리가 안 아프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아스를 안 쓸 수는 없고요. 그거 쓰면서 척추 길이근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들, 특히 이제 어떤 거, 이제 우리 치골근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장근이랑 치골근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에 스트레스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대신 누워서 디스크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서서 하는 것들도 괜찮다. 저도 디스크 무서워합니다. 저 당연히 디스크 무섭죠. 디스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디스크 있습니다.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무서워하지 말자.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 조금 요즘에 안 시켜. 나는 하지만, 저는 지금 젊으니까 하지만, 내가 좀 나이가 들고 디스크 손상, 저도 지금, 근데 디스크가 저도 좀 튀어나왔어요.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저도 디스크 수술 하자고 했거든요. 수술 하자고 700만 원 주라고 7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디스크가 퇴행됐어. 제가 연차 초연차 때 소아 치료하면서 뇌성마비 발달 전에 치료하면서 바닥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문제 있던 건데 살짝 퇴행되고 남아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데드리프트 스쿼트 뭐 스쿼트 100kg씩 하고 합니다. 예, 해요. 해도 뭐 문제 없고 잘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뭐 죽을 때까지 뭐 디스크가 안 터지지 않 터질 수도 있죠. 이렇게 자만하다 터지는 거야.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자주 그러는데 예언을 많이 합니다. 고객님, 이거 이번 주에 터질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 이번 주에 터집니다. 축구하지 마세요. 허리 이번 주 안에 터질 것 같아요. 허리 이거 쓰지 말고 그 고객님 그 헬스장 가지 마세요. 그럼 전화 와. 일주일에 2주 뒤에 선생님 제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해서 누워있어요. 도주치료 취소해주세요. 전화 와요. 그래서 디스크 제 예언을 굉장히 해서 막 그래 가끔씩은 선생님이 얘기해서 터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꾸역꾸역 하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터진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잘 터지기도 합니다. 예.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다. 너무 겁먹지는 말자. 허리 너무 세우면 허리 아프다. 왜 이렇게 계속 쓰면 근육 아프다. 근육도 아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뒤쪽을 할 때 같이 쓰면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허리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죠. 예,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뒤 같이 쓸 때 기립근, 엉덩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다?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 척추 기립근이 안전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뒤에도 있다. 뒤에도 이렇게 있으면은 엉덩이를 강화시킨다고 척추가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엉덩이 운동을 천년만년 해도 엉덩이 근육이 허리를 세워주지는 않아요. 왜요? 엉덩이 근육은 허리에 안 붙어 있어. 엉덩이 근육은 엉덩이랑 고관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쥐뿔도 안 붙어 있어요. 대신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지고 튼튼해지면은 튼튼한 바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정적인 바닥에서 척추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친구들이 부드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바닥이 고관절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뻣뻣하고 움직임이 잘 안 나오면서 약하다면은 당연히 척추 기립근을 더 과도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이게 이제 바퀴가 달린 의자입니다. 바퀴가 달린 의자거든요. 이 의자에 제가 한 발로 서 있는다면 또 두 발로 서 있는다면 제가 몸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튼튼한 바닥에 서 있으면 제가 불안하지 않겠죠. 이 불안한 의자 위에서 서 있는다면 제가 되게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게 항상 우선이다. 골반 강화시키려면. 근데 이거 고관절, 엉덩이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통을 굽혀야 된다. 몸통 굽혀야 된다. 그래서 몸통 굽히는 걸 하긴 해야 된다. 예, 대신 이제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굽히지 말고, 중요해요.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굽히지 말고 고관절 위주로 굽힘 운동을 좀 많이 하면 좋다. 로테이션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중간중간, 특히 아까 로테이션 허리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죠. 허리 말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흉추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해서 같이 쓰면 굉장히 좋다. 이럴 때도 엉덩이 같이 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맞은 자세일까요? 예,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둘 다 맞은 자세입니다. 예, 그 둘이 다른 거예요. 그냥 상황마다, 상태마다, 고객마다 다른 거예요. 고객님이 허리가 좀 아프다, 허리를 조심해야겠다. 예, 그리고 내가 무릎이 좀 허벅지가 튼튼하다, 그리고 대퇴 무릎 쪽에 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B처럼 앉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 무릎이 되게 힘들다, 내 무릎이 인공관절하고 내 무릎이 되게 힘들다, 근데 허리는 아파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A처럼 하는 거고요. A는 허리에 부담이 된 거고 B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이를 적당한 각도로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게 좋겠죠. 다리를 벌려서 얘를 최대한 엉덩이 살짝 뒤로 빼면서 굴곡을 만들면 숙이는 자세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물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멘트 암이라고 하죠. 우리 무게 중심이 있어요. 바디 웨이트랑 여기 힘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트 암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거워지죠. 시소 끝으로 가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 암을 짧게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거를 최대한 내 몸통 가깝게 붙여서 해야 된다. 몸통 가깝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벌려야겠죠.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에 웬만한 물건이 있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척추는 웬만하면 세우는 게 좋겠죠. 그게 척추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예, 그래서 역학적인 거, 힘까지 생각해가지고 고객분한테 안내해 주는 거, 예, 해주면은.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살짝 제 사심을 섞어서 제 사심과 의견을 살짝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있지만, 예,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재활에 대한 내용 빠르게
빠르게 오늘 너무 길어진다. 척추가 좀 내용이 많았죠. 척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몸통이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쪽에 되게 많이 아파하죠. 견갑골, 날개뼈 사이에 되게 아파야 하면 보통 우리가 능형근을 생각합니다. 능형근 생각해가지고 능형근 쪽에 거기가 능형근도 있고 이제 승모근이랑 같이 아프면서 이게 통증 많이 일으킵니다. 신경도 지나가서 아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능형근 통증이 있는 분도 봤지만 능형근 통증이 있는 분들 몇 명 못 봤습니다. 능형근보다 여기에 같이 있는 척추 길이근 아픈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날개뼈 안쪽이 아프다고 할 때 척추 길이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은 알 거예요. 능형근 아프다고 해서 능형근을 풀어줬는데 능형근을 계속 풀다 보니까 이상하게 톡톡 튀는 게 하나 있어. 근데 계속 내려가. 능형근 아파서 선생님 이거 그거예요. 그거 아파요 하는데 점점 내려가. 이상하대? 능형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없는데? 능형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없는데? 척추 길이근이죠. 그래서 척추 길이근이 아픈 사람이 능형근 아픈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제가 정말 이 능형근 이게 아픈 사람들 제가 수천 명을 봤는데 수천 명 될 수 있으려나? 그래도 내가 또 1년 이렇게 수천 명 될 것 같아. 이제는 수천 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천 명을 봤는데 능형근 아픈 사람보다 이거 아픈 사람이 척추 길이근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이제 췌장근 아픈 사람이 딱 갈비 이게 견갑골 바로 안쪽 바로 딱 겹게 이게 그 장르끈은 갈려서 안 잡혀요. 이거는 장르끈은 못 풀어요. 여기 위에 견갑골이 있어가지고 안 만져지거든요. 사람 손으로 잘 안 만져지고 이 췌장근은 만져지는데 췌장근 마사지 해주면은 되게 시원해요. 췌장근만 이 쫙 밑으로 하고 그래서 능형근 풀어주고 능형근 강화 운동 한다고 능형근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목 쪽에가 근육이 이완시키면서 승모근이랑 같이 강화되면서 이 목 근육이 이완돼야지 목계에 있는 척추 길이근이 이완돼야지 그래야지 능형근 쪽에 스트레스를 좀 풀리고 그리고 밑에도 같이 좀 마사지하고 좀 풀어주면서 폼롤러 좀 풀어주면서 해야지 능형근 쪽 이 견갑골 내측이 좀 통증이 개선되는 분들이 많았다. 많았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통증. 딱 보면 여기가 딱 경장산 고객분들 환자들 제일 아파하는 부위거든요. 여기 였죠. 그래서 여기만 푸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 위로도 올라오고 풀다 보면 내려가. 근데 능형근은 아시겠지만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형근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를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항상 똑같은 능형근이 아팠던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저는 척추 길이근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천 명 치료받는데 그리고 요추 같은 거 최소한 이 정도 엑스레이는 봐야죠. 요추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근데 5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1, 2, 3, 4, 5 보통 요걸로도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갈비뼈가 살짝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걸로 주로 많이 봐요. 이렇게 갈비뼈가 있거든요. 갈비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엑스레이 보다 보면은 4개인 사람도 있어요. 4개인 사람을 이렇게 세이크럴레이션인가? 세이크럴레이션? 그 6개인 사람을 룸바리제이션이라 그래요. 요추화됐다. 천추의 요추의 천추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추가 요추화되면서 6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추가 천추화돼서 붙어가지고 요추가 4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님은 허리가 4개다, 5개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주로 본다? 갈비뼈로 본다. 갈비 마지막 거. 근데 이게 진짜 작아서 이게 흉추가 요추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갈비뼈가 이게 좀 애매하게 짧아. 이걸 요추로 봐야 될까 천추로 흉추로 봐야 될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남자는 한쪽이 짧아요. 여자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 해가지고 갈비뼈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어느 쪽이더라? 어느 쪽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쪽 갈비뼈가 좀 짧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중에도 가끔씩 그쪽이 좀 짧은 사람들이 좀 보이긴 해요. 한쪽은 아니고 둘 다 짧은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은 없다. 항상 얘기하면 정답은 없다. 그래서 저도 제가 밑에 후배 선생님이라든지 얘기하다가도 제가 틀린 것 같으면은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얘기합니다. 저도 틀려요. 저도 다르고 저도 찾아보고 내가 다르구나. 내가 좀 잘못 알았구나. 정정해주고 환자들한테 다시 얘기해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내용이 수정된 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다시 얘기해드려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틀렸다고,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판단됐을 때 그 틀림을 인정하고 고객한테 더 좋은 정보 또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정보를 수정하고 그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행하는 게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죠. 저는 내가 틀렸다면은 빠른 태세 전환. 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하고 태세 전환.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근데 제 얘기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연차가 낮은 선생님도 보겠지만 연차가 높은 선생님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 틀렸는데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뭐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에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정답은 아니라서.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얼추 그래도 좀 가깝게 가고 있다. 대신 틀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믿지 마시라. 제 얘기도 믿을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100%는 아닙니다. 챗GPT랑 제미나이도 거짓말 틀린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막 엄청 싸우거든요. 맨날 챗GPT가 저 예민아이가 저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거북목이 아까 전에 이렇게 있죠. 얘가 거북목이고 얘가 일자목 역시 짜다. 근데 여러분들 뭐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일자목 거북목이 일자목이 거북목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얘는 뼈가 퇴행이 좀 덜 왔어요. 얘는 뼈가 골극이 자라고 뼈가 이상해졌죠.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 둘이 딱 봐도 다르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많아요. 이렇게가 젊은 사람들 여기 좀 많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거북목 좀 생기면서 뒤에 이제 칼슘 침착돼가지고 여기 뭐 생겼죠, 뭐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여기 퇴행성 색깔도 좀 변했죠. 이제 디스크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협착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뼈가 퇴행이 됐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 거북목은 젊은 사람들 한 20, 30대에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희귀병이라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일자목이다. 일자목 아니면 역시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굿모닝 엑서사이즈를 아까 허리 쪽에 굿모닝 엑서사이즈 지금 허리 그냥 편하게 살짝 구부러져 있죠. 막 엄청 굽지는 않아도 그냥 편하게 팔 기대고 거기다가 그냥 일어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굿모닝 엑서사이즈. 그래서 큐 해가지고 그냥 발을 골반과 어깨 사이로 11자. 저는 11자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11자 스쿼트랑 V자 스쿼트 다르죠? 제 거 옛날에 스쿼트 강의한 적이 있었죠? 11자는 우리가 외전을 하는 중등근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V자 스쿼트는 엉덩이를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백 스쿼트, 중량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하나? 중량 스쿼트는 무조건 V자. 11자면은 아유 무릎 아작나, 허리랑 무릎 아작나, 큰일 나요. 11자는 언제? 맨몸 운동할 때 외전하는 걸 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펴고 손 앞으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 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 앞으로 합니다. 깍지 끼지 말고. 깍지 끼면은 등 말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발을 보면서 뒤꿈치 바닥 누르면서 체중을 좀 뒤로 주겠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체중이 앞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뒤로 주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체중이 뒤꿈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뒤꿈치보다 살짝 앞에 있죠, 원래. 그래서 그냥 몸통 세워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강화 운동이나 이런 거 되게 좋다. 그래서 운동 제가 이렇게 해주는 뭐 굿모닝 스쿼트 이런 것들도 제 거 영상부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제작 치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보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효과 진짜 많이 봅니다. 허리 통증 환자의 100% 환자분들한테 그걸 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 통증을 실패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 환자만, 허리 통증이 아파서 그걸 주 목적으로 온 환자만 100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뭐 수백 명 이상 됩니다. 수천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전체 환자야 수천 명이 넘겠지만 허리 통증 메인으로 환자는 그렇지만 제가 실패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제가 주로 실패하는 치료는 어떤 거냐면은 신경학적인 문제, 손끝 저림. 지금 한 분 마지막 남아 있는데 손끝 저림 있는데 이게 의사도 막 수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술해도 자기가 모르겠다 그래. 수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다른 분은 진짜 수술했던, 제가 지금까지 그 손끝 저림, 손 이렇게 그 신경 저림 환자를 제 물리치료사 인생에 한 5명 정도 됐나 보다. 5명 정도를 실패했어요. 제가 손저림도 웬만하면 낙해요. 막 여기가 저려요, 손이 저려, 어떻게 저려요? 제가 10명 오면 9명 좋게 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저림이 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 정말 서울대 가가지고 주사를 엄청 맞고 시술 다 하고도 그대로인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고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근래는 아니고 작년 초에 1년 정도 전에 어깨 회전근개 수술하셨는데 그분이 오십견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면 제가 좀 몇 번 치료하다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못한다고. 이게 유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깨 수술하고 나면 염증 날 수 있거든요. 염증 나는 게 초기 재활을 잘 안 하면은 그 유착돼요. 무릎도 그렇고요. 어깨도 그렇고요. 무릎 어깨가 주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무릎이 안 펴진다거나 하면은 유착 박리술이라는 걸 해요. 유착 박리술. 예,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유착 박리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글로 저는 보내요. 그거 가시라고. 근데 그거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도수 치료로 안 돼.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 인대성 조직에 강한 유착이라서 그거는 이제 운동은 무슨, 아니, 안 돼요. 운동도 안 되고, 도수치료 안 돼. 그거는 그냥 박리술 해야 돼. 긁어내야 돼. 긁어내고, 이렇게 가동술 해서 그 수술해야 돼요. 예, 그게 훨씬 나아. 예, 그런 거 저는 그냥 보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런 거 주로 실패하고. 그리고 방어제 수지. 방어제 수지를 시작한 초기에는 내가 잡아드려요. 근데 이거 시작한 지 오래됐다. 방어제 수지가 좀 오래됐어요 하면은, 근데 초기에도 그래. 제가 치료해주면서 이거 스테로이드 같이 맞자 그래, 그냥. 예, 그게 빨라요. 저는 제가 신이 아니거든요. 고객분이 어떻게든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주사 치료, 약물 치료, 그 수술 치료도 적극 권해요. 내가 못한다고 하면은 희망 고문 따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못하는 걸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해요? 그거는 환자도 희망 고문이고 나도 내 커리어의 손상. 사실 커리어 손상보다는 가장 큰 거 그거예요. 환자가 안타깝잖아. 환자가 안타깝잖아. 아픈데 우리 엄마가 병원 가가지고 그 치료사가 아니면 또는 트레이너가 잘 되지도 자기가 하지도 못할 건데 해보겠다고 계속 끌고 있어가지고 돈 계속 쓰고 시간 계속 날리고 증상가 악화되고 하면은 고객님 선생님도 가족분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럴 땐 보내줘야죠. 수술해야 되는 거. 퇴행성 관절염인데 제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 잘해요. 퇴행성 관절염 안 아프게 10명 오면 퇴행성 관절염 10명 오면 9명은 안 아프게 해드려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 어떤 거? 퇴행성 관절염 활성기가 너무 심해.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기가 있고 휴식기가 있습니다. 예, 염증기 때는 답이 없어. 그래서 한번 약을 먹어보자고 해요. 약 먹고 주사 치료 좀 해보자고. 그래서 염증기가 살짝 가라앉잖아요. 도수 치료가 돼요. 근데 염증기가 더 계속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수술하자 그래요. 이미 아니면 너무 파먹었거나 이미 염증이 뼈를 너무 파먹어가지고 이 뼈 구조적인 문제가 심하다 하면은 그거는 냅두면 나중에 더 큰 수술하게 돼요. 더 큰 수술하기 전에 그냥 빨리 작은 수술로 끝내는 게 나아요. 인공관절 할 거면 인공관절 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큰 진짜 안 좋게 뼈를 많이 깎는 인공관절이 아니라 그냥 지금 빨리 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수술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이제 그분이 끝나고 또 재활도 오고, 예, 그래야지 또 인생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약물이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수술적인 거, 운동이 좋은데 운동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운동이 제가 보기엔 95%는 정답일 수 있어요. 네, 5%는 수술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 약물 같은 경우 좀 자주 추천드려요. 도수치료하고 나서도 도수치료하고 나면 근육통 초반에 완전 초기에 좀 올 수 있거든요. 소염진통제라든지 그런 약국에 얘기해서 예, 드시라고도 하고요. 예, 자극들을 좀 많이 잘못 주기도 하고 잘못 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컨디션에 따라서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오고 하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항상 비판적으로 보시고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공부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 운동 역학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운동 역학을 좀 고려할 수 있는지 운동 역학과 이제 뼈대라든지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 제 거 재활 운동 핵심 이론 예, 보신 분들 좀 많으시죠?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그런 데 재활 운동에 적용하시고 우리 선생님 소리 듣는 거잖아요. 우리 고객들한테 선생님 소리 듣잖아요. 그러는 선생님으로서 자존심, 자존감을 갖고 적절한 피드백을 고객에게 맞춰서 해주면서 예, 잘 해주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네지올로지 이번에 재활운동 4번째 시간 몸통과 뼈대였습니다. 저희 옆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여기 다양한 우리 바디먼트 강의들이 있습니다. 같이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제 거에 다 있진 않습니다. 다른 강의들도 제 거 강의도 좋지만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들으셔서 예, 좋은 예, 우리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